네, 해병대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다양한 직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업인을 소개해드리는 순서, 직업 현장을 가다인데요. 오늘은 남아미술교육연구소 최민준 대표 모시고 이 남아미술교육 전문가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남아미술교육 전문가 최민준입니다. 남아미술교육 전문가라는 직업이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시대가 갈수록 유아교육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중 남아미술교육 전문가라는 직종은 최근에 생긴 직종으로 기존 미술교육으로는 온전히 충족이 되지 않았던 남자아이들만을 위한 미술교육 전문가를 칭합니다. 네, 남자아이들만을 위한 미술교육 전문가군요. 보통 미술학원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근데 남자아이들만 특별히 따로 이렇게 모아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남자와 여자가 남아와 여아가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다릅니다. 언어 발달 능력부터 관심사, 좋아하는 색, 소근육과 대근육 발달 수준, 아니면 표현 능력까지 그리는 대상 하나까지도 어느 것 하나가 같은 것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일반 미술학원에서는 남녀의 구분 없이 나이 순으로만 아이의 레벨을 구분하여 획일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소근육 발달과 언어 능력, 표현 능력이 뛰어난 여아들에겐 초점이 맞춰지는데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고 싶은 창조적 의지가 좀 큰 남자아이들에게는 미술교육에서 약간 소외받기가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홈스쿨 미술학원 원장이었다가 네. 이제 남아들과 여아들의 이런 차이점을 공부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남아들만을 위한 미술교육을 준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일반 미술학원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여자아이들에게는 무리가 없지만 남자아이들이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존 미술교육 프로그램들은 여아들에게는 별 무리가 없는데요. 가끔 저보고 남녀 차별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남아가 특별히 마음에 들어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종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미술교육이 그 남자아이들의 잠재력을 열어주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일반 미술학원에선 소외계층이네요. 예.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잘 예. 따라갈 수 있지만 남자아이들은 좀 이렇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외된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현재 진행하는 교육 내용도 일반 학원하고는 차이가 있겠어요?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방문미술 업체와 비슷한데요. 이제 남아미술 교육 전문가들은 남자아이만을 위해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하고 나아가 남자애들의 특성을 몰라 고생하는 어머님들에게 남자애들의 특성과 양육 시에 주의할 점에 관한 교육까지 좀 해드린다는 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남자아이들을 중심으로 미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예, 기본적으로 6에서 11세를 전문으로 가르치고요. 이제 좀 빠른 아이들은 5세도 가르치긴 하는데 이제 남자애들은 일반적으로 여아에 비해서 언어 지능이 약간 1.5세가량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이시라면은 5세 전까지는 약간 무리한 교육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아와 달리 남아의 뇌는 6세 이전에는 교육을 받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12세부터는 정서에 관련된 미술보다는 실기 위주의 미술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와 맞지 않아 6에서 11세까지만을 전문으로 가르칩니다. 네, 그래요. 이 지능 발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뇌와 좌뇌의 발달도 연령에 따라 다른데요. 7세 이전에는 주로 정서적인 면, 그런 면의 발달을 부모님들이 신경 써줘야 되고요. 8세 이후부터 어떤 지적인 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3살 때부터 무슨 책을 읽힌다 그러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있죠. 예. 그래서 미술이라든가 음악, 이런 면에 어떤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할 텐데, 일단 대상이 6살에서 11살 미만. 이 나이대 남자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가장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언어 발달 능력이 1.5세가량 낮다는 것인데요. 남아 5세의 언어 발달 수준은 여아 3.5세 수준에 달합니다. 남아를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은 아이가 옆집에 있는 순이보다 조금 늦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또 이외에도 이제 망막의 발달이 달라 여아의 파스텔 톤을 좋아하고
남아는 무채색 계열을 좋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생활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것 중 하나가 청력이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력이 차이가 있어요? 예,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언어 지능과 상관이 있는데요. 남자애들은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교육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방영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서도 실험을 통해서 남자와 여아의 그 귀에 각각 두 단어를 들려줬는데, 여자애는 두 단어를 모두 맞추고, 남자는 하나만 겨우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TV를 보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뭐 숙제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있어서 못 듣는 것 뿐입니다. 저도 남자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정말 안 들려요. 네. 그럴 때는 하던 설거지를 마치시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렇게 지금 TV 그만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남자 아이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6살부터 11살 미만. 예, 예. 성인 남자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정신연령도 그런 것 같고. 근데 남자아이들끼리만 이렇게 모아서 하면 좀 예, 예. 산만하지 않습니까? 네, 산만한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프로그램 자체가 특별히 미술을 일반 업체랑은 약간 다르게 황토 찰흙과 약간 점토를 이용한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남자애들의 그 입체 감각을 자극하기 위함도 있지만 찰흙 자체가 남자애들의 산만한 성향에 굉장히 순기능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주무르고 두드리고 하는 자체로 남자애들은 굉장히 재미와 정서의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예. 이게 찰흙이나 점토를 이용한 놀이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좋아하죠. 예. 이 아들을 둔 부모님께서 집에서 한번 해봄직한 그런 놀이겠고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이들이 그 남자 선생님을 잘 따르나요? 아, 예. 이게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확실히 좋아합니다. 남자 선생님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별의 구분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라서 그림도 남자의 그림엔 여자가 별로 등장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지 남자 선생님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업 방식은 어떻습니까? 1대1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로 하는 건지요? 기본적으로 1대1 방문을 이제 기본으로 진행을 하고요. 최대 3명까지만 그룹 수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남아가 아니라 여아만 모아놨다면 더 많은 인원도 그룹 수업이 가능하겠지만 남아의 경우에는 3인까지가 최고 적정합니다. 여아와 달리 남아의 경우에는 원초에 자기 권력 의지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 앞에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 아이의 행동이 멋지게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산만함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3명 이상의 산만한 아이가 모여있다면은 교육을 받은 전문가도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은 3명 이상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남자아이들이 좀 산만함이 있어요. 네, 저도 예. 산만합니다. 그 남자의 경우는 네. 원초적으로 자기 권력 의지라는 게 있군요. 예, 예. 뭔가 튀고 싶고. 예. 그래서 3인 이상 하게 되면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최민준 대표도 처음에는 미술학원을 운영하시다가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따로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이 남아 미술 교육 전문가가 되셨는데요. 네네. 이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을 갖춰야 될까요? 일단 쉽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일단 미술은 기본이고 아동에 관련된 자격증 혹은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 미대 출신 미술 전공자라는 사실만 갖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덜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술은 아이의 정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학부모들에게 상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 능력도 좀 필요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고객과 항상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술은 기본이고요. 예. 그렇죠? 이것은 뭐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동에 대한 그 어떤 전문성, 예. 그러니까 아동의 심리를 아는 게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어머님들에 대한 상담이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갖출 필요가 있겠군요. 네. 남아미술 교육 전문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출산의 시대가 계속 오고 있고 경제가 성장을 할수록 유아 교육에 관심은 이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유아 교육에 관심이 높아질수록 교육의 세분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중에서 남아 미술교육 시장은 이제 파이도 크고 경쟁도 심한 교육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으면서 파이 일정 부분을 확실하게 차지할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업종들의 가장 큰 고충이 고객이 새로운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인데 방문미술업이라는 이미 알려진 성장기 도립사업에서 고객 세분화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려워하지 않아 필요성을 알리는 데 어려운 점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예, 또 남아미술 교육 전문가 사업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의 문턱이 높은 이 시대에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라도 미술을 배웠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좋아하는 군장병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특별히 뭐 학원을 뭐 따로 차리지 않더라도요.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홈페이지 개설하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방문 교육을 시키면 되니까요. 예, 그렇죠. 저비용 창업이 가능하겠고요. 네네. 그러니까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 내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 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면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남아미술 교육 전문가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직업 현장을 가다 남아미술 교육 연구소 대표인 최민주 씨와 함께했습니다.